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금사빠 팀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은 팀이 아니라 홀로 오셨네요. 외롭고 쓸쓸하게. 왜 이렇게 혼자 오셨나 몰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서혁입니다. 자, 재무고민 상담소 이제 문을 열어볼 텐데 한 주 동안 돈키 여러분들께서 모아서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3928님께서 얼마 전에 와이프와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실손해서 보상이 됐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에서는 이번 사고 보상이 안 된다고 해요. 같은 실손인데 왜 저는 보상이 안 될까요? 저희 집사람의 실손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긴 하던데 설마 그것 때문일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일단 많이 안 다쳐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는데 실손은 일단 내가 치료한 금액을 쓴 금액 중에서 자기 부담 공제하고 지급해주는 개념이죠. 맞아요. 따라서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대주기 때문에 실손에서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렇죠. 내가 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와이프분께서 가입하신 실손은 아마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으로 추정이 돼요. 1세대 실손 중에 상해 쪽 보장을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시에도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병원비의 50%를 또 보험금으로 주게 됩니다. 돈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분은 1세대 실손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것이 정상. 와이프분은 1세대 실손 중에 상해의료비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은 1, 2, 3, 4세대 실손까지 있는데 1세대 실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해와 관련한 특약에서 50% 정도가 또 나온다. 그래서 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 1세대 실손 좋네요. 자, 6145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돈키호테 열심히 듣는 애청자입니다. 갱신형 보험에 대한 방송 듣고 제 보험증권 찾아봤더니 비갱신형, 갱신형 특약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갱신형 특약들만 골라서 빼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약을 중간에 부과하는 것은 어려우나 삭제하는 것, 즉 빼는 것은 쉬워요. 다만 2015년 이전 보험의 경우에는 이 실손 보장이 특약의 형식으로 부과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손은 단독이든 이렇게 특약이든 다 갱신형밖에 없으므로 나 갱신형이 싫어 하다가 잘못해서 실손 특약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 특약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손 특약이 아닌 정액 보장들, 예를 들어서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 후유장애 같은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다면 걔네들은 빼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실손을 제외한 다른 갱신형은 뺄 수 있다. 더하는 건 안 돼도 빼는 건 된다. 역시 뭐 어떤 질문을 드려도 네 하고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윤석혁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해결해드릴 고민은 바로 월동 준비를 위한 보험이라는 주제로 선정해 봤는데요. 우리가 개구리인가요? 곰인가요? 그렇죠. 걔네들도 월동 준비를 해야죠. 혹시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이 가실까요? 글쎄요. 사람이 하는 월동 준비라고 하면은 옷장 정리 아니면 김장 준비 이런 거 아닌가요? 보험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일단 뇌혈관, 심혈관 같은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겨울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넘어짐에 관련된 상해 사고와 아파트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돼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 이런 것들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빙판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상해 사고 조심해야 되고, 또 화재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된다. 보험의 월동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아닌지 잘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처음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꼽자면 바로 뇌와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장기에 손상이 가거나 최악의 경우 멈춰버리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겨울철뿐 아니라 사시사철 중요하지만요. 특히 겨울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 이를 통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온 떨어진 아침에 운동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는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심장에 막 무리가 가잖아요. 너무 추운 날씨에는 운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60대 이상 사망 원인 중 심장 질환은 암에 이어서 2위를 좀 차지합니다. 예, 고령층의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좀 높은 편으로 65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80% 가까이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 추운 날씨에 특히나 주의해야 될 혈관 질환 보장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어떤 겁니까? 네, 첫째로 보장의 범위를 점검해 봐야 하죠. 말씀드렸던 혈관 질환을 가장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바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혈관 질환 보장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로 좀 나누어지고요. 사실상 암에 비해서 더 많은 치료 비용이 들기도 하는 질환들이죠. 그런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단어만 보이고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보장 범위에 큰 구멍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드렸던 주제죠. 혈관 질환에서는 꼭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단어가 쓰여져 있어야지 내 보장에 물 샐 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심장과 관련해서 뇌하고 관련해서 난 보험 있어. 있는 거 좋은데요. 그 있는 게 보장이 요만큼 되는 걸로 있으시면 그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필요를 요만큼만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폭 넓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건 어떻게 갖고 계셔야 되느냐?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가지고 계실 때랑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가지고 계실 때랑 얼마나 보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절반 정도만 뇌졸중이고요. 9%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만 뇌출혈입니다. 심혈관의 경우에는 전체 심혈관 환자 중에 10%, 즉 10분 중에 한 분 정도만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협심증 등 급성심근경증 외의 심혈관 환자이죠.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뇌졸중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보장의 절반 정도가 비어 있는 거고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90% 정도의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비어 있어서 큰 허점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주변의 지인분들의 증권을 살펴봤어요. 5분 걸 봤는데 5분 중에서 4분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중 2위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심각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뇌출혈이고 10명 중에 1명만 급성심근경색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그보다 더 폭넓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되는 걸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갖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확인 좀 한번 해보시라. 제발 확인 한 번만 해보시라고. 체크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보장은 체크를 안 해보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질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장의 범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짚어보죠.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보장의 기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기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80% 정도의 환자가 70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죠.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이 70세나 80세로 되어 있다면 자칫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다 내고 정작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플 때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실제로 발생할 시기보다도 훨씬 일찍 보장이 끝나버린다면 돈은 돈대로 다 내고 보험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철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점검해 봤어요. 다음에 해결해 드릴 보험의 월동 준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해결해 드릴 내용은 바로 겨울철 낙상, 즉 넘어짐 사고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렇죠.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에 물이 안 말라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길이 얼어붙어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많아요.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얼어 보이는데 얼었던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떤 보장을 점검해 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빙판길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찧어서 꼬리뼈가 골절이 됐다. 혹은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 등등.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몸이 긴장해서 굳어있는 경우가 많고 손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옷이 두텁다 보니까 발밑 확인을 잘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정확하게는 미추골절 척추기형장애인데요. 겨울을 맞아서 꼭 점검이 필요한 보장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추골절 척추기형 장애. 이게 말은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겨울 되면 추워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편인데 몸이 둔해집니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십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도 기대가 되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4부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겨울철 월동 준비를 위해 대비해야 할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나 주의해야 할 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증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보험 증권에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보험도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셔야 된다. 100%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맞아서 꼭 점검이 필요한 보장들 앞서 3부에서는 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볼 텐데 후유장애가 뭘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후유장애는 내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이라든지 장기, 뼈, 연골, 신경 등 몸의 일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사라졌을 때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퍼센트만큼 가입 금액에서 지급을 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생긴다면 질병 후유장애, 상해로 후유장애가 생긴다면 상해 후유장애에 해당되겠죠. 다만 이 담보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좋은 담보이긴 하나 분쟁권도 그만큼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이미 다 마쳤는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예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게 후유장애다. 그게 질병으로 인한 거면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로 인한 거면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분쟁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분쟁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낙상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엉덩이를 찧어서 미추골절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해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 후유장애 보장에서 보험금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분쟁권이 많고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꼬리뼈, 이 미추골절이 됐을 때 상해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사례.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미추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3일 정도 입원한 후에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하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사례분은 똑같이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미추골절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 하시고 2주가 넘게 긴 입원을 하셨습니다. 주디, 이 두 분 중에 누가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았고 못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두 번째 분께서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셔야지 되겠죠. 수술까지 하고 2주나 입원하시고 했는데 더 크게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치료 내용을 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두 번째 사례자분이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죠? 첫 번째 사례자분만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셨어요. 바로 후유장애 가입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죠. 이래서 가입 시기도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제의 핵심인데요. 후유장애 진단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시기가 2005년 4월 이후 개정된 보험상품 통합약관에 적용된다면 그때는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척추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개정된 약관을 보게 되면 천추, 미추가 골반뼈로 빠지게 돼서 이제는 약관상 척추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자분께서는 2015년도에 가입한 후유장애였기 때문에 척추 기형을 주장해서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사례자분은 2019년도에 가입한 후유장애 진단비였기 때문에 후유장애 청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한 후유장애 진단비였다면 가능하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 거네요. 똑같은 이름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약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도 달라질 수 있다. 야, 이거 참 문제네요, 문제야.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2018년 4월에 약관이 개정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줄어들었다면 그 이후에 가입한 후유장애 진단비는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 진단비는 여전히 좋은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낙상 사고로 인해서 손목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리 비골 골절 등등 후유장애 진단비는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고요. 골절 외에도 다양한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바로 후유장애 진단비입니다. 실손만큼은 아니지만 후유장애도 이처럼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개정이 돼서 아무리 폭이 좁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2018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후유장애의 경우에 꼬리뼈, 그러니까 미추 골절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근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추골절입니다. 사실 미추골절이 되었을 때 통증이 조금 심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고요. 법원 판결조차도 소비자가 이길 때도 있고 지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만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쟁의 소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후유장애 상품은 아예 분쟁의 소지 없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가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 알아본 거고요. 월동 준비를 위해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보험 어떤 거죠? 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보험인데요.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아하.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때가 많아요. 그죠.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관리비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동화재보험만 믿고 계시다가는 자칫 그렇죠.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공동화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낭패인가요? 네, 왜냐하면 보통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의 경우 전부 보험이 아닌 일부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냐면 건물가액의 80% 이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아파트들을 전부 보험으로 가입하려면 화재보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일부 보험으로, 즉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재배상 책임 담보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액이 1억 원인데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가입한 보험은 2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액을 설정해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250만 원밖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2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25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80% 이상인 8천만 원 이상의 가액을 잡아야 전부 보험이라고 해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가액의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깎여서 1,000만 원의 25%인 250만 원만 보상이 되는 것이죠. 즉 아파트 공동보험만으로는 가입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공동화재보험,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공동화재보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보험이 있어서 옆집도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까 같이 보상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래도 결국 제 사비가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으로 화재가 번져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에서 두 집 모두 보상을 해주긴 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이 난 이유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옆집에 준 보상금은 우리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이게 바로 구상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가입해둔 화재보험에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이 보상금은 내 사비로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화재배상 책임 특약,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 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무리 화재를 조심한다고 해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집에 공동화재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고 만약 이런 화재배상 책임이 빠져 있거나 가액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다면 겨울을 대비해서 반드시 화재보험을 점검하고 보완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혼자서 하시느라고 우리 윤성엽 전문가 목이 아주 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이 날 확률은 비록 적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납니다. 반드시 화재보험은 점검하고 보완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면 됩니까? 네, 보험료도 10,0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화재보험에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꼭 준비하셔서 피해 없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겨울철 월동 준비를 위해 대비해야 할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고들 참 많아요.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 월동 대비 보험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경 님이 혹시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 배관 보상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정확한 건 증권을 봐야 되겠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에 관련된 특약 혹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공동화재에서 이런 특약까지도 다 넣어서 가입시켜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험 속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 특약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지연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화재, 운전자, 실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가입 가능한 보험도 있던데 같이 있는 거 들어도 상관없나요? 예, 일단은 2015년 이후에는 실손은 단독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중요한 질문은 운전자랑 화재보험을 같이 결합해서 가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올 여름 이전에는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기간 내내 80세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화재보험은 그렇게 설정이 안 되고 10년 혹은 20년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보장 기간이 서로 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 여름이 지난 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최장 20년으로밖에는 가입이 안 되도록 제한됐죠. 이러니까 이제는 가입 같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5511님.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건 정확하게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정확하게는 동기분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내가 병원을 자주 다녀서 치료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바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모르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모르니까 내가 병원 다녀온 거를 청구 안 하고 그냥 가입해도 되느냐? 이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사항을 위반해서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탈 때 고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은 내가 다른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청구를 안 하고 속이고 이러지 마시고 다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청구하려고 가입한 보험입니다. 다 청구하세요. 다 청구하시고 이 청구하는 것과 보험 가입이 되고 안 되고는 이건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네, 월동 준비. 겨울잠을 자는 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만 잘한다고 월동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자산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월동 준비 실천할 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무고민상담소 윤성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